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실로 다가온 반도체 겨울 삼성전자 DS 영업이익 80% 급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한파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코로나19 이후 너무 많이 풀려버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각국이 이제 코로나19의 보조금으로 돈을 정말 엄청나게 찍어줬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넘쳐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또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히 미국은 연준을 통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세계적인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사람이 돈줄을 딱 쥐고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물론 8% 이상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세계의 경기는 점점 얼어붙고 있고 각 기업들은 완성 제품의 조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조정이라는 것은 생산량의 감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생산량을 상당 부분 줄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의 기초 소재라고 부를 수 있는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고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제품이든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 소재라고 불리는 반도체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하나 안 팔릴 때마다 반도체가 하나 이상이 안 팔린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죠. 코로나19의 그 기간 2년 동안 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전제품의 수요의 폭발, 그리고 자동차 수요의 폭발, 이것이 일어나면서 호황기를 맞았던 반도체가 이제 코로나19의 엔데믹으로의 전환, 여기에 코로나19 기간에 풀려버린 돈을 죄려는 미국의 영향으로 아직도 경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각국은 어려움에 빠지면서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추정치인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낮아서 예상보다 반도체 부분에 혹한기가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SK하이닉스 또한 4분기 적자가 확실시되면서 반도체 혹한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현실로 다가온 반도체 겨울 삼성전자 DS 부분 영업이익 80% 급감입니다. 6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7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록이 3분기 대비 88.8% 하락, 그리고 영업이익도 60.4% 감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것은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8.8% 감소밖에 안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60.4%가 감소한 부분이죠.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8.6%, 그리고 영업이익은 69%가 급감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상당 부분 괜찮았던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러한 영향이 갔다라는 거죠.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69%의 급감은 다소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4분기 잠정 실적 결과는 증권가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기 때문이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 약 71조 원 전후 영업이익은 6조에서 7조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매출은 어느 정도는 예상과 부합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연매출 300조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증권가 컨센서스와 비교해 약 50% 낮은 수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3분기인 4조 600억 원 이후 거의 8년 만의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반도체. 이는 시황 악화가 예상보다 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은 글로벌 고금리 상황 지속 및 경기 침체 전망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우려로 고객사들이 긴축 재정의 기조를 강화해 4분기 구매 수요가 예상 대비 대폭 감소했다라고 밝히면서 공급사 재고 증가에 따른 재고 소진 압박 심화로 가격이 분기 중 지속 하락해 가격 하락폭이 당초 전망 대비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1분기에 약 8조 4천억 원, 2분기에 약 9조 9,800억 원, 3분기에 5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DS 부분의 영업이익 자체가 1분기 8조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2분기에 9조 9,800억, 3분기에 5조 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4분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DS 부분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25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DS 부분의 영업이익, 이게 올해까지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올해가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고 물량의 조정, 그리고 재고 물량을 조정하면서 이게 가격이 안정화되고 또 소비 심리도 어느 정도 위축됐던 것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DS 부분의 영업이익 하락의 원인,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19의 재창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이것이 아직도 진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DS 부분은 올해 영업이익 목표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여전히 2022년 하반기에 반도체를 짓눌렀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대만의 트랜스포스는 올 1분기 PC용 DRAM 범용 제품 고정거래 가격을 지난해 4분기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20%, 그리고 낸드 플러시는 마이너스 10%에서 15%, 이래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승승장구하던 파운드리도 역시 암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려. 완성 제품 회사, 최종 엔드 유저로 불리고 있던 회사들의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이후 100%, 어쩌면 110%라고 얘기했던 가동률을 기록하던 파운드리 기업인 TSMC도 이제 가동률이 90%로 떨어지면서 덩달아 2위인 삼성전자 역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연우 NH투자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감소 추세는 올해 2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부분 2분기 영업수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민숙 한국투자증권연구원도 메모리 다운턴, 하강 국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수요 회복의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특히 낸드 플래시 사업은 4분기 적자로 전환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달 하순에 영업이익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로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 4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한 상황.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에서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낸드플래시 재고 평가 손실, 그리고 키옥시아 지분 투자의 손실 등 영업 외의 비용이 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인텔 다롄 공장의 인수까지 SK하이닉스의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반등이 일어나고 2024년 상반기에는 호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은 올 하반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반도체 호황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제대로 호황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비해 공장을 증설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본로 감산에 들어가고 여기에 미국의 견제로 지금 YMTC, 창신메모리, SMIC 등이 공급망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특히 SMIC는 미국의 견제로 제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최근 미국 테일러의 건설 예정인 파운드리 공장에 들어갈 클린룸 설비를 국내외 협력사들에게 이 대상을 발주한 상황이죠. 삼성이 클린룸 설비를 발주하는 것은 클린룸이 반도체 장비 중 가장 먼저 도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인 클린룸은 설치가 가장 먼저 되고 여기에 기계만 올려놓고 바로 작동을 하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경우 1년에 1공장 전략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클린룸부터 먼저 짓고 수요에 따라서 설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 지금 파운드리의 생산 영역을 기존의 3.4배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TSMC도 미래를 대비해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 등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당장은 반도체 경기가 나쁜 것은 우리가 인정해.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전체적인 물량을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물량의 해소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일 것이야. 지금 주문량이 급감했다 할지라도 이 급감한 것은 일부 기간일 뿐이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타격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SK하이닉스, 그리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이러한 낸드 플래시 업체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됐죠. 그래서 지금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지금 합병하는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병이 될까라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그 전에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웨스턴 디지털의 물량은 거의 대부분 키옥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평가는 키옥시아 플러스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은 이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